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레나TV 긴급진단, 오늘은 서울대 이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중국의 발언, 중국 외무상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치 조금 좀 과장하자면은 속국을 대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저희 한국 국민들이 좀 화가 나 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그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을 해서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과의 그 경제적 교류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한국은 서로 친밀한 이웃 관계로서 협력이 가능한 그런 나라로서 이해를 하고 있지요. 소위 중국은 장차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기대 자체가 중국의 그 현 경제 정치 체제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어디까지나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공산주의를 최종의 혁명의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혁명가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다. 그 점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도 자유 얘기하고 평등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에서 쓰는 자유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말은 같은데요.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보니까 듣던 대로 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에 관한 대대적인 선전이 행해지고 있고, 거리마다에는 지금 보는 바와 이와 같은 플라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남경에서 촬영한 건데요. 제가 재미있어서 자세하게 읽어보면서 소름이 끼쳐졌습니다.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자유란 뭐냐? 이 해강 천공 이마 치빙이라 해서 이 바다처럼 넓은 초원과 이 하늘을 말이 네. 마음껏 달리는 것, 그걸 자유라 그래요. 이 말의 모습을 이렇게 네. 그리고 있습니다. 평등은 이렇게 저울, 자유는 말이 달리는 것. 그러니까 말은 질주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질주 본능을 막 실어 펴는 것, 자유롭게 그냥 구애받지 않고 펴는 것, 그게 자유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다 누구나 자기의 사회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고 싶은 발전 욕망이 있어요. 이 발전 욕망을 자유롭게 펴게 하는 것, 그게 자유라고 해석하고 네. 있습니다. 그게 마르크스주의의 목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알다시피 공산주의가 되면은 필요에 따른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단계는 능력에 따른 분배라고 한다면은, 공산주의는 물질적 그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어떠한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받고 네. 소비하는 그 체제가 공산주의인데, 이게 말로 자유의 완성 형태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중국 공산당과 그의 지식인들의 이와 같은 자유 해석을 보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경악했습니다. 경악했다 말이죠. 야, 이런 식으로까지 중국의 고전을 인용하면서 네. 중국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자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면은 대단한 체제다. 소위 말해서 아메리카적인, 소위 제퍼슨류의 그 로커적인 네. 그런 자유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자유 개념이 없어요.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교과서 네. 어디에 자유라는 말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자유라는 개념을, 용어를 오히려 상실하고 있는데 비해서 중국은 자기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국민들을 교육하고 또 통합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중국의 장래는 결코 세계를 리드하는 1등 국가는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그 100년 뒤에, 30년 뒤에 결과가 어떨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나름대로 대단히 강건한 체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체제가 다시 말해서 나름대로 혁명적 전통에 의해서 훈련받고 그런 지향을 갖고 있는 집단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가 한반도 정책을 쉽게 바꾸리라고 기대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관한 분단 영구화 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포기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저는 말씀이시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들게 볼 때 조선 왕조는 중국의 번병이었습니다. 네. 제후국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왼팔이 떨어져 나가면은 감당할 수 없는 후환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모군란 이후에 곧바로 이제 조선의 그 정변에 개입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그렇게 해서 청일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나중에 손문이라는 사람은 그 정통적인 중화주의자였어요. 조선은 제2의 몽골이다. 지금 몽고가 막 떨어져 나가려고 네. 하니까 우리가 다시 강건해지면 조선이 다시 찾아와서 우리한테 복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계자인 장개석이가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를 하고, 그죠? 육성을 하고 광복군을 조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장개석이 물러간 뒤에 모택동은 순망치안이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그랬어요. 네. 그러고 나서 김일성을 불러가지고 65년에 너희들도 베트남처럼 게릴라 전쟁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그 김일성이 그걸 사실상 나 우리는 베트남 같지 않다. 그렇게 해서 남한의 이제 대중전선을 이제 비지하 조직을 네. 통한 대중전선을 확장하는 그 정책을 전환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역당 사건이 일어나고 2차 인혁당 사건이 일어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80년이 되면은 남한이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고려 연방제안을 정식으로 네. 그 몇 가지 그래서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산당을 인정을 하고 남한에서 진정한 의미의 그 민주주의를 실현해서 남북한이 독자의 그 체제를 유지하는 연방제를 하자. 이 고도의 통일 전선을 보고 압박을 했을 때 중국은 그것을 지금까지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 지지를 철회하거나 네. 한 적이 없고 최근에 남북한 중국과 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 바로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고 시진핑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그 혁명가의 후예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동아시아 공산주의 혁명사에서 그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그야말로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와 같은 그 관점에서 남한을 중국권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있는 원대한 외교 전략, 군사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 지금 김일성이 제안한 고려 연방제 말씀을 하셨는데 체제가 같은 경우에는 연방제가 가능하지만 남북처럼 이렇게 체제가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연방제를 한다는 게 넌센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한의 반공주의 핵심을 먼저 드러내고 하자. 네. 고려 연방제의 그 전제 조건은 그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공산당을 인정하고 미군을 철수하고 그리고 군사 파쇼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인민민주주의를 하는 민주정권 수립하여서 연방제를 하자 그랬어요. 그렇다면 중국이 쓰는 용어 동북아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겠다 등등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말도 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는 매우 주의 깊게 그 말의 그 행간에 담겼거나 배후에 담겨 있는 혁명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저는 주의 깊게 읽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의도뿐 아니라 중국의 의도도 읽어내야 된다. 그렇죠. 그 중국이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기의 기존 노선을 변화시킨다는 발표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구한말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구한말 역사를 보다 보면은 우리 교과서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20대 후반의 위안스카이가 통리 기무하문이었던가요? 이른바 그게 청나라 총독 비슷한 지위였다고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역사를 제대로 쓰면 그때부터 제1차 보호국기가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안스카이가 당시 그 조선 조종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런 거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그렇죠. 다만 개인적으로 좀 뭔가 그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고관을 구타를 한다든가 이런 것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위안스카이가 주둔해서 몇 년간 한 7, 8년 있었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 자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가 있는지도 살피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조선왕과 대등한 입장에서 항례를 하면서 네. 대등한 어떤 지위에서 조선 재정을 심하게 컨트롤했고 통제를 했고 바로 그것이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심각한 어떤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정도. 그래서 한국의 역사라는 것이 조선 왕조와 중국과의 관계를 정당하게 객관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민족주의 역사학은 사대주의를 매우 현실적인 국제 정치 전략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기백 선생의 한국사 실력에 보면은 사대주의 하지만은 그거는 매우 실리적인 어떤 외교 정책이었다. 외교 정책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양국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불평등하나 내용적으로는 독립국으로서 매우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폈다. 그런 식으로 사대주의를 해석해 버리고 나니까 위안스카이에 의해서 사실상 보호국 정치가 시작된 것 그리고 여러 열국에 대해서는 일종의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것을 모든 그 외교 수립 과정이나 외교 문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속방 외교라고 그러는데 그 속방 조해 외교가 펼쳐졌다는 사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교과서에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죠. 저는 90년대에 그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할 때 유럽에서 나온 역사책, 역사 지도에 조선과 고려가 중국 영토로 표시된 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문화적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정근대 중화 제국이라는 게 근대 국가처럼 무슨 국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황제 지배 체제의 그 세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복판에 중앙이 있고 그 바깥에 14개의 조공국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바깥에는 또 다른 그 중국 황제와의 그러니까 중국 황제의 예교가 미치는 형식에 따라서 세계가 몇 개의 동심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중국적인 의미의 세계 감각입니다. 세계 이해인데 그 과정에서 조선은 상당히 밀접하게 중국에 통합된 그러한 하나의 제후국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군신 관계였다고 중국에서는 표기를 그렇죠. 하죠. 외교 문서를 보면은 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선왕 뭐 이언 하면 신 이언 어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현대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중국의 최근에 그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중국 정부가 보이는 이 무례한 태도,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까? 뭐 무례한 태도가 뭐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한두 번이 예를 들어 연평도 표격 사건이 나니까 중국의 정치국은 뭐가 외교적 의뢰도 거치지 않고 급하게 날라와서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면담을 하고 자제를 하라 하고. 사전 예약 약속 이런 거 안 잡고. 그러니까 뭐 하시라도 옛날에 위안스카이가 날라와서 날라오지는 않고 건너와서 군림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행동을 했는데도 그 당시 한국 대통령이 그 사람을 만나줬어요. 네,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국적 잘못도 있죠. 예, 그런 무례한 외교적 관례를 이미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실 중국과의 지나친 경제적 깊은 의존 관계가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 나라의 어떤 주권의 문제라든가 생존의 문제는 경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경제는 어떤 의미에서 밥을 먹고 살만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 주권에 대한 중국적인 무례한 어떤 요구가 제기될 때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거. 그래야 국민의 정신도 살아나고 이 분열된 걸 통합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니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한 기본 자세를 흐트릴 때 그 나라가 심히 참 많은 혼란과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미 미사일 기지, 특히 만주 지역에 천여 발의 미사일도 조준 상태로 이제 대기시켜 놓고 있다.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는 비밀이 아닙니다만 그렇습니까? 네. 우리 사드 방어 무기를 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에게 그 설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 그렇죠. 말하는 거는 확실히 좀 그는 뭐 저는 군사적인 것보다도 남한을 그저 컨트롤하기 위한 네, 그 의식을 남한은 아직- 자기들의 네. 컨트롤 하에 있다는 것을 하나의 그 한번 위세하는 네. 그러한 하나의 외교적 손짓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자주 독립을 수호할 확고할 의지가 있을 때만 지킬 수 있다,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